변호사 상담을 해보면 변호사를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문제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 사건인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 사건인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겠죠. 이번 시간에 그 기준점을 명확히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의 규모입니다. 소가가 300만원, 500만원 정도의 사건이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 경우에는 특히 젊은이들이 상담을 왔을 때 그 사건의 소가가 낮은 경우에 인생 경험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홀로 소송을 한번 진행해봐라 라고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금액이 몇백만 원인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이 더 부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가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수임료가 아까워서 혼자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중에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때 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지 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소가가 높다면 우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임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가 단순한지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판단하면 도움이 됩니다. 만일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처분 문서가 존재하고 돈 보낸 계좌 이체 내역 등이 있다 라고 한다면 간단한 대여금 반환 청구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증거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변호사 도움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투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는지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신만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건 프로 경기장에 아마추어가 들어가 싸우는 것이 되니까요. 물론 재판을 기다리면서 다른 사건들을 보면 나홀로 소송임에도 워낙 말을 잘하시고 다혈질적으로 몰아붙이셔서 오히려 변호사가 쩔쩔매는 경우도 보게 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재판 진행과는 별개로 재판 결과에서는 변호사 선임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될 여지가 크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임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송은 돈 아끼는 선택이 아니라 손해를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들을 잘 고려하셔서 최선의 선택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